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순복음 산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2일 예장 백석총회를 시작으로 9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교단별 주요 안건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북한 지역 교회와 3.1운동 역사를 조명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산마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부모들은 자녀와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이 회복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TV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인 순복음 산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혜인 앵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영어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이곳은 순복음 산마교회입니다. 아이들은 기도는 매일 30분 이상, 말씀은 한 장 이상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찬송가도 거뜬히 외웁니다. 단순한 암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까지 사람을 만드는 훈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훈련,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모세오경 아카데미를 통한 말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모세오경 아카데미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이를 반복해 훈련함으로 말씀의 생활화를 배우는 겁니다. 산마교회에선 어린 아이부터 장년 세대까지 모두 같은 말씀으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변화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은 그 말씀을 엄마가 듣고 깨달아서 가정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모세오경 훈련을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는 점이 많이 변화됐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소그룹의 리더가 돼 교회 인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동시에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훈련을 미리 받는 겁니다. 1995년 건물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그 중심엔 다음 세대를 향한 이일성 목사의 남다른 목회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일성 목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세상 앞에서 담대한 지도자를 양육하겠다는 소명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일 예장 백석총회를 시작으로 교단별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총회장 선거 등 굵직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추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습금지법 폐지와 동성애 관련 헌의안, 청년들을 총대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같은 날 시작해 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당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총신대학교가 이재서 총장 선출 이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신대에 대한 교단 통제 강화, 운영이사회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홍천 대명콘도에서 제109차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와 부양침례교회 윤덕남 목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북한 지역 교회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한 지역 3.1운동의 역사와 조선 형무소 사진전을 통해 3.1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과 북한 교회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년의 기억, 1000년의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선 이병주 연희전문학교 학생회장의 3.1운동 체험기 자료를 비롯해 서울 숭동교회 차상진 목사와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 등이 함께 쓴 12인의 장서 등 100여 점의 실물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조선 형무소 사진전은 경성 형무소가 간행한 조선 형무소 사진첩을 토대로 일제강점기 수용제도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지역 3.1운동의 발화점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복원된 언덕에는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태극기 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브라질 아마존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환경에 정치적 갈등까지 더해져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교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펙 품앗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시 불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폭력으로 양상이 바뀌고 피해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대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국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한국교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이 산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서식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체 넓이는 7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지구 산소의 20%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최근 산불로 아마존 9,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질 않고 있고 브라질이 건기여서 산불이 더 확산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브라질 정부의 늑장 진화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산불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생태계 파괴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황제 입시, 황제 전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사회에서 스펙 품앗이가 공공연한 관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스펙 경연대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선 대입 불공정성에 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종에 치우친 수시의 비중을 줄이거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이단 단체들의 포교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겨냥한 기존의 방식에서 비신자 전도와 해외 포교로 눈을 돌린 건데요. 이단에 대한 경계가 확산하면서 국내 교세 확장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전략의 핵심은 한류 열풍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 가게나 문화 교류를 앞세운 카페,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포섭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특히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발 이단들의 교세 확장이 두드러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도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관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간 항공권 예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예매 비중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에서 70%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의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첨단 소재로 주목받는 은나노 물질과 그래핀에 대한 국제 표준을 획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 및 특성별 측정 방법과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 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나노 입자 관련 국제표준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기술을 선도해온 분야인데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채 귀국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담화를 갖고 북미 실무 협상과 한반도 정세,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점포 중 70% 이상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 또는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 휴업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의무 휴업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마다 의무 휴업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헤브론 교회 이영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월드 헤브론이 시국의 축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월드 헤브론은 최근 한국기독교 축구선교연합회와 함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드 헤브론 상임회장 유영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선 사단법인 사랑받 선교회 이사장 권태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와 함께 한국기독교 축구선교연합회와 조이선교회의 축하 경기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장기기증학회와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주관한 장기기증 활성화 심포지엄이 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 구정회 명예이사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생명이 넘치는 부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로는 한국장기기증협회장 강치영 박사, 한국장기기증원 복춘희 지부장, 법무법인 한올 대표 김미애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평화나무가 예장합동과 통합총회 참관단 출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1시에 서울 벙커 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강호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교단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